자리 옮기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특히 더 집중하셔야 돼요. 국회 구성과 조직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슨 국회의원이 있느냐? 국회는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일단 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뭔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냐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권력의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요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 권한 같은 건 똑같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뽑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뽑는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뽑는 방식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뽑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뽑아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이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구성되잖아. 그러면 그 국회 안에서 누구를 뽑느냐? 국회를 이끌어 나갈 존재가 필요하죠. 우리 반에 회장, 반장이 있고 그 밑에 부반장, 부회장이 있듯이 국회도 국회를 이끌어 나갈 존재가 필요해요. 그 이끌어 나갈 존재를 우리가 국회의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은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반장 밑에 부반장 있잖아요. 보통 우리 반에서 학급에서는 부반장도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는요, 부반장에 해당되는 부의장이 2명이에요. 자, 국회의장 1명, 그 다음 부의장 2명인데 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요,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요. 자,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선출되는 거예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건 아니에요. 자,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제 뽑는, 선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갈게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우리가 그 새해가 새해 이제 새학기 말이 안 나와. 그 개강은 대학교에서 하는 거. 개학을 하면 개학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개학을 하면 학급반장을 뽑잖아요.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한 명이 반장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지역의 선거구, 이걸 각각의 지역구라고 하는데 선거구마다 다 후보가 나와.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후보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저를 뽑아주시면 저희 지역에 이번에 수건사업이었던 무엇을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편성되게 하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표를 줘야 될지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1등부터 이제 꼴찌까지가 결정이 되겠죠. 투표율에 따라서. 그 중에 1등한 사람, 최고로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선생님이 사는 지역이 노원구라고 하는 지역인데 노원구 안에는 선거구가 4개인가 있어요. 노원갑 선거구, 노원을 선거구, 노원병 선거구, 노원정 선거구가 있단 말이야. 각 선거구별로 각각 후보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1등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속해 있는 노원갑 선거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후보가 5명이 나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 그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말하면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1등 한 거야. 그 사람이 노원을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뽑히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요건 쉽고 반장 선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선출을 한다는 것이냐? 여러분은 아직까지 나이가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보지 않았겠지만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그래서 실제 선거를 하는 날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종이를 2장을 줘요. 이제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종이를 이제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준단 말이야. 2개. 길게 그린 이유가 있어, 선생님. 자, 먼저 흰 종이. 선생님은 노원을 선거구니까 이제 노원을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 자, 김모 씨, 1번 김모 씨, 2번 박모 씨, 3번 정모 씨, 4번 윤모 씨 쭉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노원을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도장 뿅 찍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 그랬잖아. 나머지 하나의 종이는 무엇이냐? 여기에는요.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치단체, 정당이라고 들어봤죠? 정당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정당 뭐 있어요? 자,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뭐 3번 민주평화당, 4번 바른미래당, 5번 정의당. 그냥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정당들도 우리나라에 실제 되게 많아. 정당이 한 30개가 넘게 있거든요. 어쨌든 정당 이름이 적혀 있으면 이건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이 정당들 중에서 이 정당이 가장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당의 어떤 정치 성향이 나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하면 그 정당에다가 한 표를 찍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아. 그럼 더불어민주당에 한 표를 찍어주잖아요. 요 파란색 종이를요. 전국의 종이를 다 모아요. 선거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에 참여한 유권자가 100만 명이야. 그럼 100만 표를 다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계를 내는 거지. 자, 전체 100만 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표가 뭐 50표. 50표가 아니라 50%, 50만 표가 나왔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을 찍어준 표가 한 30%, 민주평화당을 찍어준 표가 뭐 10%, 이런 식으로 집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정당이 몇 %의 지지를 얻었는지, 즉 정당별로 표를 얻은 비율에 비례해가지고 각 정당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걸 우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각 정당은요,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명단을 미리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후보 1번은 누구, 후보 2번은 누구 쫙 공개를 해, 몇십 명을. 그랬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율 50%를 얻었네?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서 300명 중에 총 50석, 50자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준다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지지율을 얻었으니까 이 중에서 절반 25석을 가지고 가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공개한 1번부터 쭉 있다 그랬잖아. 비례대표 후보 명단 중에서 25번까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야.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선거구에 나와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사람을 보고 찍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 정당별로 몇 %의 지지를 얻었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국회의원 자리를 배분해주는 방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3단계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제 1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국회 안에는 어떤 기구, 어떤 단체들이 존재를 하는지 국회 조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회 안에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본회의야. 중요한 일들이 모두 다 결정되는 회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전부 다 참석해야 되는, 결석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이게 바로 본회의죠. 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한다. 국회가 하는 일 중에 법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 그랬는데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본회의를 하나요? 맨날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아니에요. 자, 본회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봐봐. 정기적으로 열리는 본회의, 정기회. 그 다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임시로 열리는 본회의, 임시회. 이렇게 두 가지로 회의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요건 3단계에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정기회는 딱 1년에 한 번 열려요. 1년에 1회. 선생님! 1년에 회의를 딱 한 번 해가지고 뭐 하루만 회의하나요? 하루 회의하는 거 아니고 보통은 1년 중에 9월 1일 날 정기회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0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99일까지 회의를 쭉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기회의 기간 말고도 뭔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열리는 게 랜덤으로 열리는 게 바로 임시회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가 본회의,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국회 안에는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름하여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총 16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하는 기구냐면은 본회의에 올라갈 내용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조사하고 의논을 하는 기구. 이게 상임위원회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법에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의료와 관련된 법률안의 내용이야. 그러면 온갖 종류의 법률안이 건의가 되고 올라오는데 본회의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그 법률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심사를 하는 거야. 의료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문화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교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법률안이 올라왔을 때 의료 관련 법률안이 올라왔네? 그러면 이 법률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의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의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요 반드시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내가 원래 의사였어. 그러다가 정치의 뜻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의료 지식이 굉장히 특출난 국회의원인 거잖아요. 의료 관련 상임위원회에 몸담는 거지. 그러면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의료에 관련돼서 올라오는 법률안을 의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임위원회예요. 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무엇이냐? 말했다시피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로 바로 다 올라가면은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 그래서 거를 것은 거르고 미리 심사를 하면서 국회에서 효율적인 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로 조직된 또 하나의 단체가 있어요. 이름하여 교섭단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섭단체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자 교재에는 일정 수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뭘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 교섭단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교섭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단원에서도 나왔잖아요. 교섭, 서로 이렇게 뭔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의견을 절충하고 협상하고 이걸 교섭이라 그래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자 믿음당 출신 국회의원도 있어요. 소망당 출신 국회의원도 있어요. 사랑당 출신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아. 아니 이번에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믿음당 출신 국회의원들이요 본회의 참석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그 의료법의 내용은 우리 믿음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회의 출석을 거부합니다. 이런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이번에 의사 진행합시다. 이번에 회의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바로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복습을 할 거예요. 처음 배우면 헷갈리는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 주제 1 내용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말고도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제